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평생 투자할 기업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보유하지 말아라 라고 워런 버핏 투자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투자를 할 때 길게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그 길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긴 기간 동안 무조건 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길게 투자하는 기간에 이 기업이 고평가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저평가를 받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고평가를 받았을 때는 매도를 하고 저평가를 받았을 때는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언제 고평가를 받았을 거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중간중간에 고평가 받았을 때와 저평가 받았을 때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느냐. 일단 그 기업을 선정하게 될 때는 그 기업이 일단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이. 그렇잖아요. 그 기업이 중간에 없어지거나 뭐 폐업을 하거나 상장 폐지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냥 다른 기업에 합병을 하거나 팔려나갈 수 있는 경우는 있더라도 뭐 오너 리스크가 있어서 기업에서 뭐 오너가 범죄를 저지르고 배임 횡령을 해서 기업의 가치가 막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업의 수익 활동이 마땅하지가 않아서 그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익이 떨어지고 배당을 주지 않게 돼서 주주들이 떠나서 나중에는 뭐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뭐 폐업을 한다거나 그게 상장 폐지 수준을 밟을 수도 있겠죠. 그런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일단 걸러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국전력, 뭐 기업은행, 뭐 KTNG 뭐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게 뭐 다 일단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년간 그 기업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고평가와 저평가의 기준을 알아야 내가 고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매도를 하고 저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보통 얘기하는 장기 투자는 일단 많이 사놨다가 기다려라. 예. 아니면 분할 매수를 꾸준히 매월 얼마씩 매수를 해라. 근데 매월 얼마씩 매수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 고평가 받았을 때도 매수를 하게 되고 저평가를 받았을 때도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 좀 그런 게 좀 상쇄가 되는 거가 있지만 저는 고평가 있을 때는 매도를 조금 하고 저평가 했을 때는 매수를 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그리고 그 사이에 차익 실현을 해서 그 차익 실현을 한 금액을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게 복리의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고평가가 받았고 저평가가 받았느냐. 제가 백화점 매매라고 해서 150개 종목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상승을 많이 했어. 예. 내가 상승률 전주 대비 현재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고평가,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그 기업의 가치가 정말로 그만큼 올라가서 상승이 된 걸 수도 있는데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갖고 있는 150개의 종목보다 상승률이 높아서 매도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량 매도를 하지 않고 부분 매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락했던 게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모두 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분적으로 매수를 하고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중요한 건 현금의 흐름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 기업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가 또 중요해져요. 예,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하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고평가 받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비교군보다 상승률이 높다고 하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률이 높다고 하면 매수를 하는 거야. 왜 하락률이 높다고 하면 매수를 하냐? 얘는 20년간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인데 지금 당장은 하락률이 좀 높으니까 매도를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차익 실현을 한 걸 다시 투자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150 종목에서 어떤 종목은 상승한 종목들이 있어서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한 걸 하락한 종목에다가
매수를 걸어놔서 여기서 차익 실현한 금액을 하락한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수익률이 훨씬 더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산의 배분에 따라서, 자산의 흐름과 그 배분에 따라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예, 정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평생 갈 기업,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투자를 지속해 갈 수 있는 그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 중간에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다가 이 기업이 오랫동안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 기업은 이제 매수 리스트에서 좀 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기준이 그 기업이 장기간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못 줄 것 같다. 이런 기준이지, 또 시간이 지나서 그 기업이 나의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다시 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종목이 또 150 종목 이상 너무 많이 막 200 종목까지 늘어나게 되면 비교하고 있는 비교군이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150개 정도를 전 지키려고 해요. 이걸 점점 더 좀 줄여 나가서 한 100 종목까지도 좀 줄였으면, 100 종목이나 한 130 종목까지 이렇게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을까 늘리는 게 좋을까는 조금 더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좀 지금보다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매매를 좀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장기간 투자를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상승률이 높은 건 매도를 하고 하락률이 높은 거는 매수를 한다는 거. 이게 저는 장기간 평생 투자할 기업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보유하지 말아라 라는 말에 부합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간에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 대신 이 기업은 장기간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한다는 거. 중간에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락했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평생 동안 투자를 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투자를 할 기업보다도 평생 동안 가는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코스피가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코스피나 뭐 미국 기업 지수나 각종 업종 지수들이 있어요. 이런 지수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얘도 평생 갈 기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그런 ETF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매수한 기업과 매도한 기업에 대해서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수익률도 공개하고 있고요. 이게 뭐 아직 뭐 계좌를 뭐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최소한 제가 갖고 있는 양심적으로 그런 매수 리스트와 매도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고 수익률도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그런 게 누적이 되면 어느 정도 저에 대한 정보가 이루어져서 제가 매매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수익을 낸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런 영상에서 지금 제가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술이나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가서 3,152포인트예요.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더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상승했다고 해서 전량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고평가 받았을 때는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저평가 받았을 때는 부분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 이거 잊지 않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시고요. 분할 조금씩 적립하듯이 매수를 하셔서 내가 실생활에 투자하는 데 크게 어려움 없이 투자를 시작하시는 이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또 좋은 또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